안녕하세요. 2020년 이후에 우리 생활을 가장 크게 바꾸어 놓을 그런 기술들, 제품들, 또 이런 거 공급하는 기업들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10년 전, 그러니까 한 2010년 그 배터리, 이거는 노트북이나 핸드폰에 전원을 공급을 해 왔었습니다. 이 당시 리튬 이온 배터리 가격은 킬로와트아워당 대략 한 $1,000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20년 요즘 이 배터리는 자동차를 움직이죠. 그 다음에 가정의 탄소 에너지원을 대체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스 보일러하고 가스 레인지는 탄소를 태워야 하기 때문에 향후의 저탄소 사회에서는 대체되어야 할 영순위 제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0년 요즘에 리튬이온 배터리 킬로와트아워당 156불 선 이 정도라고 합니다. 10년 만에 거의 85% 가격이 다운됐습니다. 기술 혁신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고 생산량도 지금 급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가 계속 지금 작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4년경이 되면은 이 리튬이온 배터리 가격이 킬로와트아워당 한 100불까지 내려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이 100불이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탄소 엔진과 보조금 없이 직접 경쟁이 가능한 수준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전기차는 탄소차, 즉 기름차보다는 비싸잖아요. 비싸기 때문에 보조금을 주지 않으면은 팔리기가 힘들죠. 그런데 그 비싼 가격의 대부분이 배터리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배터리 가격이 한 2024년경이 되면은 킬로와트아워당 100불까지 내려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름차 엔진과 보조금 없이 바로 맞짱 뜰 수 있다. 엄청난 겁니다. 그 다음에 UBS 이 추정치는 향후 한 10년 이내에, 그러니까 2020년이 지금 가격이 한 156불이라는데 10년 이내에 지금 저 가격보다도 대략 한 80%가량 더 다운될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10년 후에는 지금의 탄소 엔진보다도 더 저렴해진다는 말이 됩니다. 와, 이게 엄청난 예상입니다. 그야말로 지금 이 혁명 전야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판이 확 뒤집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술 혁신과 생산 증가로 코스트 다운되고요. 그래서 이제 가격이 하락하니까 역사상 최초로 이 전기차가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하게 된다, 이런 겁니다. 기름차와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 이런 의미죠. 지금 세상에 핵심적인 트렌드, 흐름 중에 하나가 바로 지구 온난화, 파리 기후 협약 이런 거 관련해서 모든 나라가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한다는 겁니다. 예? 트럼프가 파리 협약에서 탈퇴는 했지만 미국 사회가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한다 하는 이 점은 변화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탄소 배출을 줄이면 돈이 되고요. 왜냐하면 탄소 배출권을 팔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이런 기름차의 대량 사용 시대, 이건 미래에는 지속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기름차는 연료를 일종의 한 번 쏘고 버리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일회용 시스템이잖아요. 그런데 전기차는 재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현재는 총 차량 대수 중에서 전기차 비중은 아주 미미합니다. 어떤 기사를 제가 보니까 기억에 남기를 1빌리언 중에서 5밀리언 정도라고 합니다. 빌리언, 그러니까 10억 분의 500만 대 이 정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2040년경에는 신차의 대략 한 57%가 배터리 전기차가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등록 차량의 한 30%가 이 배터리 전기차가 될 거다, 이런 전망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중요한 트렌드가 배터리를 이용한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죠.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이것도 이미 여러 차례 테마를 형성했던 그런 분야입니다.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전히 중요하죠.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가령 태양 에너지, 솔라 에너지,
풍력, 윈드 에너지. 그러니까 태양광이나 태양열이나 풍력, 이거 참 좋은데 이것으로 얻은 전기는 일종의 만나 같은 겁니다. 만나. 그대로는 저장을 못하죠. 전기는 저장을 못하지 않습니까? 만나라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탈출하고 나서 사막에서 헤맬 때 고기가 없다고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 하늘에서 먹거리를 내려줬다는 거죠. 아고 참 맛이 있는데 딱 하루 먹을 정도만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에 만나를 채집을 해야 됩니다. 저장이 안 됩니다. 저장해봤자 썩어서 못 먹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솔라 에너지 시스템, 윈드 에너지 시스템, 이거하고 반드시 필수 궁합, 반드시 필요한 게 바로 에너지 저장 장치죠. 햇빛이 없거나 바람이 없을 때 저장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에너지 저장 장치로 지금 가장 주목받는 것이 바로 배터리죠. 그래서 2030년경이 되면은 배터리가 아예 대규모 풍력 발전 단지나 태양광 단지 전체 발전량을 대규모로 저장해서 타운 전체를 감당할 정도로 발전할 거라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2010년에는 겨우 노트북이나 휴대폰 정도 에너지 공급하다가 지금은 자동차와 가정을 배터리로 대체하고 10년 후에는 하나의 그냥 거대한 타운 전체를 배터리가 전력을 에너지로 공급한다, 이런 개념입니다. 지금도 섬마을 태양광 풍력 발전 이런 거 있는 곳에서는 대규모 배터리 저장 장치 사용해 갖고 조그마한 동네 전체를 커버하는 이런 거 얼마 전에 한 작년인가 제가 뉴스에서 본 기억이 지금 납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게 본격적으로 사용돼서 지금보다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대규모로 발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에너지 저장 장치, 배터리, 주로 여기서 말하는 배터리는 리튬이온 배터리죠. 이게 지금 혁신을 주도하고 있으니까요. 배터리 종류는 매우 많습니다. 배터리 처음 개발된 지가 200년이 넘었으니까요. 근데 여기서는 리튬이온 배터리 한정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리튬이온 배터리 서플라이 체인에 투자할 기회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서플라이 체인, 이걸 가만히 보면은 리튬이온 배터리라는 거, 요걸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리튬이나 코발트나 흑연 같은 이런 원료 광물질을 제일 먼저 채집을 해야 합니다. 땅에 있는 거 캐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바로 광산 아닙니까? 광산. 그 다음에 이거를 정제하고 가공을 해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초적인 소재를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이 소재라는 게 제일 핵심적인 게, 배터리라는 게 이 전해질 속에 양극하고 음극을 설치하고 이 둘을 정기적으로는 분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전자를 이동시키는 거, 이게 배터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나왔거든요. 핵심 소재가 양극으로 쓸 수 있는 그 부분, 양극재, 음극으로 쓸 수 있는 그 부분, 음극재. 그 다음에는 전해질입니다. 양극재와 음극재를 담궈둘 수 있는 전해질. 그 다음에는 이 양극과 음극 전해질 속에 그냥 두면은 그냥 합선돼 버리죠. 그래서 분리막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분리시켜줘야 되니까. 이게 4대 핵심 소재인데, 그래서 요거를 각각 이제 만드는 거죠. 전문 기업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거를 다 종합해서 배터리 셀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배터리 셀을 전기차나 에너지 저장 장치 등으로 활용하는 기업에 파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전기차에는 지금 인공지능 기반의 각종 최첨단 기술들이 집약되는 것이죠. 차량용 OS도 매우 중요하실 테고요. 각종 센서, 이거 전부 다 전자제품 아닙니까? 결국 ICT 복합 제품이 되는 게 바로 전기차가 되겠죠. 이 외에도 전기차뿐만 아니라, 나르는 비행기건 플라잉 카건 엄청나게 많겠죠. 자, 배터리 만드는 핵심 소재, 아까 말한 양극재, 음극재 이런 거 만드는 이런 건 한국은 매우 약합니다. 지금 한국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거는 이런 소재를 가져와서 주로 일본에서 수입하는 거죠.
그 다음에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등에서 그 배터리 그 자체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완성차 업체에 납품하고 에너지 저장 장치 만들어주고 뭐 이런 거죠. 2018년 기준, 그러니까 전체 한 2018년 글로벌 배터리, 리튬이온 배터리 생산량이 한 77기가와트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중 83%인 64기가와트를 상위 10개 업체가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파나소닉이 글로벌 1등이어서 23% 점유율, LG화학이 8% 점유율입니다. 그래서 상위 10개사 중에서 일본이 3개사, 한국 2개, 중공이 5개 사입니다. 그런데 최근 그 중공 배터리 업체 중에서 옵티멈 나노에너지라는 이 회사가 파산했다는 그 뉴스가 떴습니다. 중공 내 3위 업체인데 중공의 1, 2등 업체가 CATL하고 BYD죠. 그래서 결국 이건 무슨 말인가? 모든 배터리 업체가 다 돈 버는 거 아니죠. 매우 경쟁 치열하고요. 규모의 경제가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작동될 것이기 때문에 작은 놈은 결국 죽는다는 거죠. 가령 말이죠. 반도체에서 하이닉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뭐 전신이 현대전자도 있었고요. 금성 반도체, 지금 그 옛날 그 LG그룹, 금성 반도체 이런 시절이 있었죠. 다 수차례 죽을 고비 넘기고 말이요. 회사 이름 몇 번 바꾸고 지옥 맛을 여러 번 보고 나서 살아남았기 때문에 지금 단물 빠는 거 아니겠습니까? 배터리 업체도 지금 상위 10개 업체 이렇게 이름 올리고 있지만 저 중에 반 이상은 죽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살아남을 자보다는 죽을 자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잘 골라서 투자를 잘 해야지 돈 벌 수 있겠죠. 하여튼 한국의 1등 배터리 업체가 LG화학이니까 그래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실 그 전기차 배터리 관련 이 주식들은 그동안 수차례 테마주를 형성을 했기 때문에 일단 제가 볼 땐 지금 상당히 좀 비싸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뭐 진입을 결정할 정도는 아니고요. 지금부터 이렇게 한번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그 서론으로 이렇게 한번 올렸습니다. 다음에 추가적인 내용으로 같이 그 정리하고자 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